산뱃살을 막는 숨겨진 비밀 습관. 마지막으로 두 가지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숙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과식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죠. 또 한 가지, 평소에 배를 등가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30초씩 힘을 주는 드로잉 운동을 해보세요. 이는 복부 근육을 강화해 뱃살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자 씨는 집에 돌아와 김 박사가 알려준 대로 벤치 푸시업을 해보았다. 처음엔 힘이 들었지만 몇 번 반복하니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시도했다. 배가 금방 부르네? 늘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는데 반 공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뱃속이 편안해진 덕분인지 잠도 더 깊이 들었다. 효과 극대화 비법 앤드 주의사항. 며칠 후 정자 씨는 김 박사와의 전화 상담에서 소소한 성공담을 전했다. 선생님, 저 며칠 안 됐는데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요. 정자 씨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에 황금 조합을 더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바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두부에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메뉴를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도 지킬 수 있죠. 반대로 정제 탄수화물과 음주, 야식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으로 바로 직행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단,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 속 가이드. 그날 이후 정자 씨의 아침 루틴은 완전히 바뀌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달걀 2개와 두부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점심에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짧은 산책을 즐겼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옆집에 사는 친구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정자야, 너 요즘 얼굴이 확 피었다. 살 빠졌니? 체중계에 올라서 보니 겨우 1kg 줄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걷는 것이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았다. 이젠 억지로 고무줄 바지를 찾지 않아도 되었다.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예전 바지의 단추가 여유롭게 잠기는 것을 보며 정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무리. 정자 씨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젠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할 뻔했죠.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체중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작은 변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녀는 손주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용기가 또 다른 희망이 될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씨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산뱃살을 막는 뒤로 푸른 하늘 아래 손주와 즐겁게 뛰어노는 두 가지 습관 모습이 보였다. 첫째는 충분한 숙면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과식을 하게 됩니다. 둘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내장 지방을 쌓이게 하죠. 또 한 가지, 평소에 배를 등가죽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30초씩 힘을 주는 드로잉 운동을 해보세요. 이는 복부 근육을 강화해 뱃살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정자 씨는 집에 돌아와 김 박사가 알려준 대로 벤치 푸시업을 해보았다. 처음엔 힘이 들었지만 몇 번 반복하니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시도했다. 배가 금방 부르네? 늘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는데 반 공기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밤 뱃속이 편안해진 덕분인지 잠도 더 깊이 들었다. 효과 극대화 비법 앤드 주의사항. 며칠 후 정자 씨는 김 박사와의 전화 상담에서 소소한 성공담을 전했다. 선생님, 저 며칠 안 됐는데 무릎이 덜 아픈 것 같아요. 정자 씨 아주 잘하셨어요. 여기에 황금 조합을 더하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바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두부에 닭가슴살 샐러드 같은 메뉴를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도 지킬 수 있죠. 반대로 정제 탄수화물과 음주, 야식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으로 바로 직행하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단, 당뇨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 속 가이드. 그날 이후 정자 씨의 아침 루틴은 완전히 바뀌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달걀 2개와 두부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점심에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짧은 산책을 즐겼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옆집에 사는 친구가 그녀를 보며 말했다. 정자야, 너 요즘 얼굴이 확 피었다. 살 빠졌니? 체중계에 올라서 보니 겨우 1kg 줄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걷는 것이 가벼워졌고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무릎이 시큰거리지 않았다. 이젠 억지로 고무줄 바지를 찾지 않아도 되었다. 옷장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예전 바지의 단추가 여유롭게 잠기는 것을 보며 정자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무리. 정자 씨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젠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할 뻔했죠.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고 먹는 순서만 바꿨는데 제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체중계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작은 변화에 귀 기울여 보세요. 저도 할 수 있었으니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녀는 손주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용기가 또 다른 희망이 될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자 씨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뒤로 푸른 하늘 아래 손주와 즐겁게 뛰어노는 행복한 모습이 보였다.